살인적인 인플레이션. 3년 동안의 전쟁이 끝났다. 전쟁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해보면 미국의 원조 물자를 받아가며 열심히 복구 사업에 매진했을 것만 같다.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고 도로를 정비하고 산업을 다시 일으키고 국가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을 것이다. 물론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 전후 전국의 곳곳에서는 재건 사업의 망치질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그다지 효과적이지만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있었다. 물론 전쟁이 발발하면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몰고 오기 마련이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독일은 3년 만에 물가가 무려 1조 배나 오르기도 했었다. 자, 1조 배? 한국전쟁도 예외는 아니었다. 아니, 한국은 해방 직후부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었다. 해방 직후 일본인들의 인출러시와 통화난발로 물가는 2달 만에 5배나 뛰어올랐다. 이후 미군정 통치기간 중에도 살인적인 물가는 지속되었다. 제대로 된 산업이 없던 남한에서 재정 수입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지자 돈을 마구 찍어냈던 게 그 원인이었다. 결국 미군정 3년 동안에도 물가는 거의 10배나 치솟았다. 여기에 한국전쟁이 터지자 3년 동안에 또 18배나 오르게 된다. 그렇다면 해방 이후 8년 동안 한국인들은 무려 1000배의 물가 상승을 경험한 것이다. 전쟁 기간 중 물가 지수 사진이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해방 이후 얼마나 올랐는지는 일본의 엔화와 비교하면 쉽다. 1945년 8월 해방일 당시 한국의 원화는 일본의 엔화와 1대1이었다. 그런데 한국은 1953년, 1962년 두 차례 통화개혁을 했다. 53년에는 100원은 1원으로, 62년에는 10화는 1원으로 했었다. 반면에 2차 대전 이후 일본은 한 번도 통화개혁을 하지 않았다. 현재 환율은 100엔은 1150원이다. 그렇다면 건국 이래 한국은 일본보다 무려 10,000배 이상 물가가 상승했다는 말이 된다. 물론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게 모두 통화 발행 때문은 아니지만 대충 보자면 일본과 비교해보자면 우리나라는 무척이나 돈을 남발해서 찍었던 것이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재정 수입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경제가 취약했기 때문이다. 달리 해석하자면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살인적인 인플레에 시달리면서 살아갔던 것이고 또 그만큼 정부가 국민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했다는 말도 된다. 통화개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농민보다 도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농민들이야 물가가 오르더라도 수확물이 있으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다. 하지만 도시민들은 다르다. 특히 월급이 계약상 정해져 있었던 임금 노동자들의 경우는 더욱 그랬다. 노동자들은 장기 계약을 기피하고 월급이 나오기 무섭게 생필품을 구입했고 남은 돈으로는 현물을 구입해서 쌓아뒀다. 이럴 때 저축이란 무의미했다. 결국 정부는 손을 걷어붙였다. 53년 2월의 일이었다. 앞으로 구화폐를 신화폐와 100대1로 교환하겠음. 지폐에서 0을 지워버려 심리적으로 물가 상승 욕구를 막아보겠다는 의지였다. 인도네시아의 통화개혁 사례이다. 참고로 당시만 해도 모든 돈은 지폐밖에 없었음. 우리나라에 동전이 생기게 된 것은 1959년. 일제치하 동전이 없어진 이후 50년 만에 나온 거지. 1959년 최초 발행된 동전의 사진이다. 당시 재무장관이 밝힌 통화개혁의 취지는 이렇다. 전쟁 때문에 그동안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근로자들의 실질 소득이 다달이 저하되고 있으니 이에 따라 근로 의욕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워낙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한 장 한 장 세어보지도 않고 돈의 분량을 대충 달아서 주고받는 따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지폐의 홍수 속에서 거래의 단위만 터무니없이 불어나 유통과 결제상에 많은 불편만 끼치고 있으니 이런 이유로 통화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니 국민 여러분은 국권과 신권을 조속히 바꾸세요. 하지만 통화개혁으로도 악성 인플레는 쉽사리 잡히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대중의 심리였다. 국민들 입장에서 통화개혁이라는 건 난생 처음 겪게 되는 일이었다. 하루아침에 100대1로 절하된 화폐 가치가 피부에 와닿을 리 없었다. 게다가 국권과 신권의 교환기간은 고작 열흘이었으니 모든 게 어리둥절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었다. 이미 전쟁 초부터 당해왔는데 정부를 또 어찌 믿을 것인가. 국권을 모두 내놓고 신권으로 가져가라니 아무래도 수상해. 맞아, 한두 번 속았어야지.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은행에서 신권과 교환하기보다는 국권을 들고 시장에 나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사들였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국권을 내던지고 다투어 물건을 사겠다니 필시 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결국 난리가 났다. 시장에서 물건값은 하루 사이에도 4배, 5배까지 미친듯이 치솟았던 것이다. 물가가 미친듯이 상승하자 상인들의 태도 역시 급속도로 달라졌다. 지금 팔면 손해, 나중에 더 크게 뛰면 그때 팔아야지. 이런 꼼수로 물건을 창고 속에 숨겨둔 채 어지간한 값으로는 좀처럼 팔려고 하지 않았다. 아 글쎄 지금 물건이 없대도. 게다가 상인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바꿔야 할 화폐이기 때문에 구하는 그들에게도 달갑지 않은 돈이었던 것이다. 결국 물가를 잡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켜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소설과 박완서의 회고다. 당시에 집값 오름세가 특히 심했다. 즉 1000만원 하던 집이 100대1이 됐다고 10만 환이 되는 게 아니었다.